자기애적 성격장애의 본질은 한마디로 해보자면 누구보다도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구보다 자기애가 과한 사람으로 비춰지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너의 심리학.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자기애성 성격의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DSM-5에 따르면 자기애적 인격장애의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취적인 대인관계, 목적 달성을 위한 타인 이용, 공감 능력, 결여, 거만한 행동과 태도, 지나친 자신감, 과도한 찬사 요구. 아니 그 많은 성격들 중에서 왜 하필 이런 성격이 됐어야만 했을까요? 세상에 원인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차근차근 어린 시절부터 가볼게요. 자기애성 성격의 어린 시절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비판이나 무관심으로 가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판을 받으면 합당하든 아니든 누구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공감받으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적당한 상처를 받고 또 적당히 회복하는 경험을 여러 번 반복하면 심리적 힘이 내재화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외부 자극에 내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다 크고 나서는 누가 살펴주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처는 혼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비판과 비난으로 가득한 유년기를 보낸다면 이 심리적 힘을 기를 기회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속은 병들어 있게 됩니다. 누군가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인 고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게 되죠. 이들의 마음은 그래서 늘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심리적 힘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기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어 기제를 발달시킵니다. 이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억압과 부정입니다. 먼저 억압과 부정을 말씀드리자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억압을 합니다. 우울한 기분이 들려는 찰나에 무의식적으로 마치 우울함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눌러버리는 게 억압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억압의 사례가 기억상실입니다.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차라리 깊게 눌러서 잊어버리겠다 이런 거죠.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도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니야 난 힘들지 않아 이런 태도입니다. 자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기애성 성격은 자신의 취약한 멘탈을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죠.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아온 메시지를 억압하고 부정합니다. 그 메시지 내용은 자신이 형편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난 너무 못났고 형편없다는 그런 자기 비난으로 견딜 수 없이 우울할 지경입니다. 실제로 쓸모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내재화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거만한 모습이 되냐면요. 이들은 자신의 우울한 현실을 억압합니다. 얼마나 억압하냐면 자기 자신도 모를 만큼 억압합니다. 우울한 진짜 모습은 무의식 세계에 억압해둔 채 그에 대한 보상 심리로 실제 현실에서는 거만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좋은 점과 취약한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취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고 어떤 종류의 실패를 하더라도 자신의 장점을 잘 기억하고 있어서 다시 회복할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잘 통합되어 있죠. 그러나 자기애적 인격의 경우에는 내면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억압해둔 실제 자기 모습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현실에서 보이는 건 과대하고 거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내면을 모릅니다. 자기 인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일상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작은 상처에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비판에 민감해지고 쉽게 화를 내죠. 타인을 착취하는 일 정도는 이들에게 대수가 아닙니다. 자기애성 성격에게 사람을 보는 틀이란 이 사람이 내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상대방의 내면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이 없습니다. 공감을 바라기가 힘들죠. 자기 인식이 부족한 만큼 타인의 내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약 1% 정도가 이런 성격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인정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직업적 성취를 크게 이루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은 고통스럽죠. 정신장애 기준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힘들 뿐이지 정작 자신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해서 치료기관에 방문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정신장애 중 하나입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착취적인 인간관계를 정당화해 주는 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변에서 만나게 된다면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서 마음이 다치지 않게 가능한 한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시고 착취적인 관계를 맺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게 일단 최선의 방책이 아닐까 합니다. 마음 아픈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